어느 정도 범위를 배울 거냐, 원고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저작권을 신경 써서 저작권에 문제가 절대 없고 딱 허락된 거, 뭐 이런 것들만 딱 찾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시간 딱 맞네. 판형, 그 책을 만드는 상가에서 아까 판형을 정하고 내부 꾸미기를 하고 뭐 표지를 정하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하면 제일 쉽죠. 그 책 한 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꾸미는 기능을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 순서가 있는 거죠. 큰 거부터, 큰 거 하고 조금 안에 들어가서 배우고 딱 그때 글자 한 글자 한 자를 꾸밀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하나 끊어놓고 큰 거 바꾸니까 이거 안 맞네, 다시 다 바꿔, 이러면 이제 공수가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번 해본 결과 이렇게 하니까 큰 거를 먼저 정하면 나중에 뭐 고칠 일이 없다. 그래서 순서를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고 맨 끝에 글자 하나하나의 크기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딱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판형까지 갈 거예요. 판형을 이제 배울 겁니다. 판형은 그냥 책의 크기예요. 뭐 이런 거 있다. 책 딱 보면 이거 크죠? 이게 판형이 뭐냐? 그럼 A4지죠. 그럼 두 번째로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이게 다 흔한 책이라서 그래요. 이건 뭘까? 이게 많이 보는 에세이지 뭐 이런 거죠. 아까 말한 A5지. A4지 반 접은 거.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러면 B4지였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요런 거. 약간 문고판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시집에 많이 쓰는 형태. 들기 편한 거. 요거는, 종이가 우리가 A4지 말고 B4지도 아시죠? A4지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A4지를 반 접어서 요거 만들었는데, 요거보다 시집을 좀 작게 만들어요. 또 반 접어서. 이건 너무 작지. 그러면 약간 큰 걸 반에 반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B4지를 한 번 접으면 B5. 그걸 또 반 딱 접으면 B6, B6번입니다. 요 책이 그러니까 요런 크기가 제일 많아요. 이유가 왜 그럴까? 당연은 전 세계의 모든 표준이, 종이가 A 시리즈와 B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럼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사러 가면 얼마나 비싸게 부르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다 많이 쓰는 거를 인쇄소에서 사서 딱 찍으면은 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책들이 이거 A5지. 이렇게 시집으로 하면은 A5를 반 접으면 A6이 되는데, 그럼 너무 작으니까 조금 큰 B를 반에 반 접어서 B6으로 하면은 시집. 뭐 딱 적당하네. 그러면 A4지로는 뭘 제일 많이 만들까? 애들 문제집. 그거는 이렇게 작으면 문제 한 3개 넣다가 끝나. 하나에다 10개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 문제집 보면 A4지로 만듭니다. 그럼 걔네들도 또 있죠. 크긴 커야 되는데 좀 제일 싼 게 뭐지? 세상에 A4지가 제일 많잖아. 우리 책 그걸로 찍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쓰려는 책의 범위가 뻔하죠. 우리 문제집 낼 거 아니니까 소설을 쓰시거나 여행 가고 뭐 가족 얘기, 내 자서전 하는 게 이게 에세이거든요. 그럼 남들 에세이 쓰는 거 A5를 표준으로 배우겠다. 우리가 쓸 일이 제일 많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판형 크기 했다? 마음속에 내가 결정하는 게 판형의 결정이야. 우리 A5야. 딱 했어. 그러면은 책에 A5로 뭘 만들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책의 구성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책은 딱 이거예요. 크게 다르면 요거 표지, 요거 뒤에 있는 거, 요거에 표지가 있고, 표지 뺀 나머지는 다 몽땅 내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지 안에는 이게 이제 본문들이 이제 이 주내용이 몇백 페이지가 다 이런 거고, 사이사이에 아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표지가 여기도 있지만은, 이게 내지에도 하나 있어요. 지금 내지. 이거 표제지라고 부르죠. 왜 표제지라고 부르냐? 이게 표지잖아요. 솔직히 이거 표지잖아. 내지에 있는 표지죠. 근데 헷갈리니까 표제지. 저한테 표지인데 그냥 글자 하나 슬쩍 넣은 겁니다. 그러면 표제지, 내지에 있는 표지 말하는 거지. 종이도 다 똑같아. 그냥 제목을 쓰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머리글. 이거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목차가 옵니다. 목차가 중요하고, 목차 끝나고 나면 그냥 이제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해가지고 내지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분은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묻게 1장으로 또는 1부로 묻고 2부, 2장으로 묻고 3장.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 넣고 싶었어. 이거 결국 표지죠. 내지에 있으니까 표제지. 근데 표제지는 이거잖아, 아까. 장표제지. 1장의 표지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상해. 저도 요즘에 이제 만들면서 항상 되는데 읽을 때는 몰라서요. 저는 책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일막 그렇게 쓰면은 그렇지. 막 표제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일 부면은 부표제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그걸 장표지라고 부르고 뭐 1막을 쓰든 뭐 5막을 쓰든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분명히 이게 내지에 있는 표지니까 표제지잖아요. 왜 또 하나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요런거로는 약표제지 또는 반표제지라 그래요. 이건데 표지가 이상하게 한 장 더 만들었어.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꾸미고 그냥 텍스트로 딱 하여튼 대부분 책 나중에 가서 보세요. 다 있어. 왜 있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네,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거야. 왜 있는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것도 있어. 아니 표지가 있으면 됐지 여기다 왜 만든 거야? 근데 옛날에 인쇄기술이 후질 때 맨날 좀 있으면은 표지 떨어져서 찢어가지고 없어졌네 이럴 시대에 안에도 표지가 있어야 이 책이 뭔지를 알지요 라는 이유로 만들었대요. 이게 전해지는 전설처럼 지금 사람은 이거 왜 만든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지 표지 만들면 되고 내지는 표지 두꺼운 거 뺀 나머지 몽땅.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내지 안에 있는 표지 필요 없어. 안 만들면 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에 판권지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요. 그럼 특히 여기 ISBN 번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 책의 주민등록 번호인데 우리 주민등록 번호 없이 나 필요 없어. 안 할래. 안 되죠. 책은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요 페이지 하나에서 이제 책의 제목, 작가, 출판사, ISBN, 가격. 무조건 써야 되는 페이지가 하나 딱 있어요. 이름은 판권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 읽어보면 이 책이 뭔지, 이 책의 주인이 누군지 알겠죠. 나 이 책을 저도 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왜? 저작권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어보라고 이걸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꼭 넣어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 넣었어요.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딱딱했잖아요. 뭐든지 편지 시작할 땐 누구님께 요즘 날씨는 덥습니다. 요즘 편지에 누가 그렇게 씁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 옛날에는 책의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읽기만 하면 돼요. 요즘 앞에 많이 넣습니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나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별것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크게 써도 돼요. 근데 예쁘게 한다고 그냥 작은 글씨로 멋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지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끼워 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부르는 방법을 이름을 좀 알아야 돼. 이유는 출판사랑 얘기를 그러니까 인쇄소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뭐 옷자가 났는데 이거 그림 이거 빨간색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에? 정확하게 말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 게 출판사 인쇄소 용어로는 여기가 표 1이라고 이제 이게 표지니까 요거 한 장만 놓고 이제 인쇄하는 회사인 거예요. 인쇄소가 따라서 그러면 여기가 1페이지니까 표 1, 여기가 여기 표 2. 여기가 표 3, 표 4 이렇게 불러요. 이건 뭐 별건 아니에요. 표가 뭐 우리 아래 한글의 그 표 아닙니다. 표지 1. 근데 그것도 줄였네. 표 1, 표지 1. 요 뒤가 표 2.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이유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 뒤에 이거 뭐지? 표 4에 바코드를 넣었는데 그게 그 교보문고에서 안 찍힌대요. 그거 잘못 제작됐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 거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표 4 알았어. 이렇게 용어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쇄하는 거 표지에 들어가는 거 아까 말한 앞뒤하고 나면 요 사이가 있죠. 이름은 책 등. 영어로 보통 세네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은 이게 다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이유는 알겠죠. 하여튼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이 현재도 세계 인쇄 기술의 1위예요. 그 다음으로 이걸 받아들인 게 누구겠어? 2차 대전 때 독일이 일본한테 슬쩍 가르쳐줬지. 일본이 세계 2위에. 한국 어떻게 해? 일본에서 가져와야죠. 용어가 다 일본에서 왔어. 그래서 뭐 세네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많이 안 쓰지만 여기 표지예요. 책 등이라고 불러. 왜냐면 책 등에 뭐 저자의 글자가 뭐 이름이 틀렸네 막 이런 말 할 때 해야 되잖아요. 책 등. 자, 그러면 마지막. 이거는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쓰는 말이죠. 그럼 여긴 뭘까? 여기가 등인데. 책 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에 보면은 위에다가
쓰는 그 꾸미는 걸 머릿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밑에 쪽수 넣는 데를 꼬릿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책의 여기는 뭘까? 머리? 책머리. 기억 잘 되죠? 여기면 책 밑이어야 되는데 과연 뭐라고 부를까? 책 아래? 아까 힌트. 책꼬리. 책꼬리. 평생 이런 거 불러본 적이 없죠. 책 등까지는 어떻게 불러본 적이 있어. 책배, 책머리, 책꼬리. 근데 이거는 사실 부를 일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더라고요. 저도 출판 교육을 많이 봤는데 여기도 인쇄를 해요. 어떤 책 보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말해야 되잖아요. 책 배에다가 인쇄를 여기다가 뭐 밥상을 차리자 뭐 이런 거 찍는 책들이 있어요. 예쁘게 꾸미려고. 그럼 뭐 여기를 불러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야, 그 앞쪽에 뭐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건 바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전문가는 틀리지 않아요. 책표 1! 딱 그러면 정확합니다. 여기가 책배, 책등. 이유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표지를 종이에서 만들 때는 이거를 그려야 되거든요. 전자책은 안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알았다. 이게 뒤집어 보고 보면 1, 2, 3, 4가 순서가 한쪽 방향으로 쭉 들으면서 부른다. 내지는 아까 같이 껍데기 빼고 나머지 몽땅 다 내지입니다. 근데 내지에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게 뭐뭐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표제지. 이거는 이제 속표지. 속표지인데 제자 하나 넣어서 표제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그려야 됩니다. 뭐 제일 간단하죠. 아까 같이 그냥 꾸미지 않고 흑백으로 한다고 치고 그냥 뭐 글자 좀 큼지막하게 쓰면 되고 표지랑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표지에서 좀 간단하게 하려면 책 제목은 좀 비슷하게 넣고 그림을 빼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꾸미면 된다. 그 다음에 요즘 유행은 판권지를 맨 앞에 놓는다.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책의 정보만 활용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출판사들이 어떻게든 판매와 마케팅에 목숨 걸었어, 진짜.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출판사 이게 뭐 문의 있고 연락 오면 앞에다 갖다 놓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데 맨 뒤에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목차입니다. 목차부터 이제 좀 목차 있고 내용이 들어가는데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책을 이제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목차 많이 보시죠. 그러면 유용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본문이 그냥 쭉 있으면 되는데 그 장표제지라는 걸 중간중간 넣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자세하게 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제 구성 내용을 알아볼게요. 표제지하고 반표제지 이유가 아무 꾸미지 않고 넣는 거를 표제지에 반표제지 또는 약표제지 그냥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에 실제 그 표제지는 이제 속표제지를 말하는 거니까 표지, 표제지, 표제지는 속표지, 속지의 표지. 요거는 조금 꾸몄죠. 이렇게 안 하고 좀 굵게도 쓰고 색깔도 하나 넣기도 하고 뭐 요 정도. 그래서 요 안에는 뭐 그 제목 넣고 작가 넣고 출판사를 넣고 표지에서 되게 중요한 게 표지에도 출판사를 꼭 표시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국가에서 책은 비슷한 책들 많잖아요. 제목이 비슷할 수도 있고 같은 책이 나왔는데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그러니까 그 책을 구별을 하려고 할 때 제목 똑같은 책 제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저자 저자도 또 같은 데 두 군데 출판사는 그러면 출판사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그러니까 구별을 그렇게 하니까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지만 아예 그 책을 내달라고 할 때 서울시 뭐 이런 데서는 여기에다가 출판사 넣는데 꼭 자기 서울시 넣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거 넣으면 그 ISBN에서 허가가 안 나요. 아니 책 내신 분을 쓰라니까요. 본인 욕심 내지 마시고 뭐 이게 굉장히 법적인 요소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 이름으로 내고 싶은 거야. 책을 내가 냈다. 출판사 다 필요 없고. 근데 이거 안 냅니다. 그러면 그냥 인쇄물 제본해가지고 복사 제본 만들지 책은 안 돼. 출판사 꼭 들어가는 거는 지키고 나머지는 뭐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면 속지에 요거 넣고요. 판권제는 굉장히 세세하게 넣는데 뒤에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뭐 하여튼 그거는 조금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판권제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맨 뒤에다 갖다 놔도 되고 한 페이지 써라. 그 다음에 이제 목차는 길이는 뭐 양 많으면 여러 개 하는 거고 짧으면은 좀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목차는 제한 없습니다. 이런 거 꾸미기 기능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장표제지는 중간중간에 이런 거죠. 여기 중간에 저도 펼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1장, 여기는 2장인 것 같아요. 2장, 3장 이렇게 하고 색깔을 좀 다 흑백 책인데 특별히 거기만 뭐 컬러를 쓰기도 하고
돈을 아끼고 싶으면 그냥 회색으로 찍으면 되죠.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제 오늘 1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뭐 이런 용도들이 있으니까 요 꾸미는 기능을 배우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하시고 파일 통으로 다 드릴 거예요. 이 화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이제 목차도 꾸밀 때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와 페이지 수를 표시하는 기능만 잘 아시면 되는데 저도 책을 많이 만들어 보지만 이거 엄청나게 잘 틀립니다. 이유는 딱 맞춰놨어. 근데 꼭 마지막에 요거 틀렸네. 수정을 하는 순간 페이지가 한 줄 밀리면서 살짝 여기서 118이 119 됐어. 그 뒤에 한 줄씩 틀리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 집중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거의 오자 난다고 보면 됩니다. 기능으로 해야 돼요. 컴퓨터는 틀리지 않습니다. 기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예, 그 본문은 이렇게 되는데 본문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제목과 내용 요거니까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제목은 뭐 무슨 글꼴로 좀 굵게 또는 크기는 본문보다 더 크게 한번 20포인트로 왼쪽에 놓을까 가운데 놓을까 이거를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 글이 보통 이 책 한 권을 쓰시면 25편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또는 30개 정도 들어가면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에 그게 같은 글꼴 같은 크기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읽는 사람이 그렇지 딱 한다고 여기 또 다시 시작하네 제목하고 이렇게 편하니까는 이렇게 일관성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 크기 하면 좋을까? 근데 뭐 몇 포인트 뭐 무조건 없어요. 보기 좋으면 돼. 이게 이제 디자이너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적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현재 이 모든 수업의 일관적인 방향은 교보에 가서 내가 무슨 책을 내고 싶어. 그럼 제일 잘 팔리고 잘 된 거를 하나 딱 보고 요거랑 똑같이 하자.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얘네들 보니까 글자 크기를 요만큼 했네? 그러면 아래 한글에 가가지고 15포인트 되나? 좀 작은데? 16. 똑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수십 년 디자이너가 이거는 한 거거든요. 그거를 따라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중간은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글자를 갖다가 뭐 컬러를 넣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면 그거 좀 넣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내가 변형을 시키면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니까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다른 출판 디자이너들도 똑같대요. 자기 돈 받고 수십 년 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 이런 컨셉으로 해줘. 그러면 교보 홍보 가서 남들 짝 보고 요런 형태를 하면 그 느낌이 살리겠네. 이런 식으로 하지. 하나 할 때마다 창작을 하고 있으면 이제 회사 사장님한테 혼나는 거지. 너 왜 이렇게 고민을 오래 해?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책들을 볼 때 저도 이제 보지만은 옛날에는 저는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냥 취미가 독서야. 맨날 읽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목 글꼴 이런 걸 썼네? 요 정도 크기로 했네? 왼쪽에 갖다 놨네? 오른쪽에 갖다 놨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보여. 읽을 때는 그냥 투덜거렸어. 이게 뭐야. 뭐 그냥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도 몰랐는데 그냥 투덜거렸어. 막 이 정도면 해외에 비하면은 떨어지지 막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만들 때서야 이게 왼쪽에 있는 애가 딱 기억도 나고 이게 더 좋네 하는 느낌. 여러분도 이제 만들 거니까 이제 아마 살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책 딱 볼 때 내용에 막 이런 것들이 그때서야 눈에 띕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좋은 거를 몇 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본문 요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거 그래서는 왼쪽에다 놓고 약간 요거는 명조체, 고딕체 했네. 괜찮은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책은 인쇄를 할 때 이게 딱 찍으면은 한 번 찍으면은 이제 까만색으로 찍거든요. 근데 컬러는 삼원색으로 찍는다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컬러를 찍으면은 하나를 넣은 것 같지만 한 색을 실제로는 그 삼원색하고 까만색 해서 4번을 찍는 거거든요. 4번 찍어가지고 컬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4배 받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인쇄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똑같은 뭐 색깔 하나 넣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값이 4배로 뜁니다. 그런데 이제 요령이 그 삼원색을 넣으면 섞어서 내야 되는 게 있는데 단색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색만 그럼 딱 2번만에 찍을 수 있어. 까만색하고 요색 하나, 빨간색 없어 뭐 뒤에도. 그러면 요색을 여기도 써도 되고 뭐 목차에 여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용 조금 더 쓰고
약간의 컬러 느낌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소에 이제 인쇄소에서 가이드를 줍니다. 전 좀 싸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컬러를 그럼 한 색만 쓰시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하고 이제 실제 꾸며야 될 거는 이제 판형하고 나면 판형하고 여백에서 같이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내지의 디자인은 제목에 폰트 뭐 쓸까? 크기 어떻게 할까? 폰트의 종류, 글자의 크기, 그 다음 위치. 여기다 둘까? 여기다 놓을 수도 있겠죠. 또 오른쪽에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정하면 게 그 내지의 스타일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기능 아니에요. A4지 백지에다가 제목, 그 글꼴 뭐, 폰트 25포인트, 왼쪽 정렬.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게 스타일 디자인 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할 때 안 까먹고, 뭘로 했지? 이게 적어 놓은 거 보고, 아, 그래. 왜 25번만 하면 끝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예, 본문은 이제 보통 10포인트로 많이 하는데 이유는 이래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읽어보니까 이 정도 크기면 적당히 읽기 좋대. 약간 크게 하면은 약간 큰 글씨 책 뭐 이런 거 되는데 그 큰 글씨 책 아마 교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펼치다 보면 파는 거 보면 뭔가 고상함? 디자인의 그 아름다움이 떨어져요. 원래 뭐 크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 요즘에 우리도 고령층이 많아져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하여튼 뭐 멋이 없어도 그게 필요하니까는 그런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많이 본 거 보니까 아래 한글 기준으로 10포인트 글자를 쓰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소설책들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따라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요 글자의 간격이 그 일반 레포트들보다 넓어요. 우리가 아래 한글에 그냥 쳐가지고 회사에서 막 쓰는 레포트 프린트물 막 보고서 내지. 그거는 이거보다 좁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책에서 이렇게 글자 수가 줄이 많으면 너무 붙어 있으면은 여기서 다음 줄을 못 찾아요, 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것보다 넓다. 뭐 이런 거를 알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고, 예, 판권지에 가서는 이런 내용을 넣어야겠다. 뭐 이제 글자 크기만 요 한 페이지만 하는 거는 사실 스타일을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 내가 보기 예쁘게 하면 돼. 스타일을 적어 놓는 건 몇백 페이지인데 그 하다가 숫자 하나 15였나 16이었나 요거 틀리면은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빨간색은 필수입니다. 꼭 써야 돼. 네. 책 제목, 날짜, 몇 세,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 그 다음에 ISBN은 법적으로 꼭 써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 뭐, 요 책값이 있습니다. 뭐, 몰래 복사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이 출판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쓰고 싶었던 얘기예요. 안 써도 되는데, 써야죠, 열심히. 저한테 연락하시면 돈 내고 쓰시면 됩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도 적고, 이메일도 적고, 뭐 이런 겁니다. ISBN이 그럼 책 고유는 안 봐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 정부에서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신청해서 한 권 한 권 다 발급받아야 돼요. 지정받은 예. 왜냐면 정부도 그걸 발급해주고 그걸 혼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관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여야 되니까. 예. 판권에 이런 내용 넣으면 된다. 예. 법적인 요소,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끼리 갖고 있는 인쇄물로 갖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판매는 출판으로 가려면 출판법과 도서관법과 저장법에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뭐 세부적으로 더 있겠죠. 그런 게 있고 ISBN에서는 책 제목, 저작, 출판사, 발행 가격 요거를 뭐 중요한 요소로 이건 한 번 넣으면 못 바꿔 뭐 이런 수준으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유는 출판법 안에 도서정가제라는 게 있어요. 책값을 내가 딱 찍어 넣는 순간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ISBN을 받는 순간 10% 이상 못 깎고 10,000원짜리야 9,000원 뭐 9,000원 아래로는 안 돼. 그래서 텀블벅 같이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뭐 리워드라고 해서 보너스를 좀 주잖아. 예약이니까. 그것도 10% 이상 되는 가격의 물품을 주면 불법이야. 네, 못 줘. 네, 뭐 하여튼 법입니다. 예, 도서관까지. 도서전까지는 옛날에 그래서 이제 투덜거렸어요. 싸게 할인 판매해서 밀어내고 싶은데. 그래서 1년 넘으면 이제 도서전까지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10년 넘게 우리가 적용해 봤거든. 결론. 이제 그런 거 없어. 평생 못 받고. 평생 할인 모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법적인 걸 알고 있어야죠.
근데 저작권은 제일 중요한 게 글이고, 그다음에 사진하고, 사람들이 가끔 빠뜨리기 쉬운 게 글꼴. 예. 그냥 윈도우에 막 설치되어 있는 거라고 그걸로 책 내면 불법입니다. 윈도우에서 쓰면 합법. 그걸로 책 내면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알아야지 나 몰랐어요. 안 통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고 돈으로 물어내셔야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그거를 이게 책을 내고 출간한 게 출판사에 맡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알아서 다 해. 왜냐면 그거 사업이니까. 근데 그걸 지금 내가 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모르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면은. 그 글꼴을 쓰는 거는 출판사에서 미리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출판사는 다 돈 주고 삽니다. 무려 글꼴 하나에 60만 원씩 합니다. 제목 따로, 본문 따로 120만 원 쓴 겁니다. 세 개 쓰는 데도 있죠, 막. 예, 그 표지에는 또 멋있는 붓글씨로 그거 따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책 내는 값이 계속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물론 하나 산 걸로 이 책만 내는 게 아니라 딴 책도 내니까 출판사에 사놓죠. 많이 사놓죠. 막 10개, 20개씩. 아, 근데 해결 방법이 있죠. 제가 책을 냈는데 이 글꼴도 쓰고 저 글꼴도 쓰고 멋스러우니까 뭐 그쵸, 쓰죠. 부채도 쓰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요금이 책 만들 때 추가로 계속 되는 건가요? 저 개인한테도? 아니요, 출판사는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왜 종이값이 이건데 왜 이렇게 받아? 아니, 근데 다 받지는 않죠. 왜냐면 한 번만 사면 이분 책도 내주고 이분 책도 이분 출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책에는 하여튼 정부가 그렇게 해줘서 부가세를 안 낸다는 거. 그렇잖아요. 원래 그 밥값도 뭐 100원, 이제 10,000원짜리면은 11,000원 부가세, 뭐 호텔에서 뭐 이런 것였는데 책은 뭐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냥 좀 정부가 그렇게 법으로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싶으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너무 출판사가 유리하게 했지만은 문체부에서 요즘에는 표준계약서라는 거 주니까 그거 따라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요런 거는 빠뜨리면 안 된다는데 가격은 ISBN 도서관법 때문에 꼭 정해야 되고 바코드는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교보문고가 바코드가 없이 어떻게 팝니까? 이게 찍어야지 내가 그걸 맨날 검색할까? 그래서 바코드를 안 넣으면 유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런 정도가 넣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판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거 소설 에세이는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B5하고 A5는 훨씬 크니까 문제지 잡지에 많이 쓰고요. 근데 시는 요거 468판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우리식 용어로 말하면 B6번입니다. 그게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 접을 때마다 한 칸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얘를 반 접으면 5가 돼요. 4가 5. 한 번 더 접으면 4에 A에 6. 더 접으면 A에 7. 반 접을 반씩 줄어들 때마다 숫자 하나씩 내려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B를 이렇게 접으면 요렇게 해서 B6번. A4지, A5지. B4지에서 반 접으면 B5지, 또 반 접으면 여기 출판사의 용어로는 46이라고 쓰는데 우리 사이즈로는 여기 B6번, B6, B6 용지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 중에 보는데 이거는 우리 요걸 할 거고요. 그럼 실제 아래 한글에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볼게요. 판형은 이제 바꾸는 기능 하나죠. 사이즈는 이걸로 말하는 거야. 가로 몇 미리, 세로 몇 미리가 사이즈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근데 이거 숫자, 내가 가보니까 인쇄는 다들 맨날 900 몇 번, 우리 종이 왔어, 어쩌고 부르는데, 야, 이 사람들은 이걸 다 불러요. 우리 그러면 머리 아프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 인쇄소에서는 이 숫자로 다 부르더라고요. 148에 210 왔어, 안 왔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백까지 다 포함돼서 사이즈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여튼 종이에 딱 그거고 여백은 종이는 정해놓고 거기서 이 안에서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생각해요. 아닌데 이 책 더 커 보였는데 이거 A4. 근데 A4지를 진짜 반딱 쳐서 딱 대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A4지냐 B5지냐 정확하게 말하면 가로 몇 미리, 세로 몇 미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판형이 정해지면 거기서 끝까지 글을 쓸 수는 없으니까 얼마쯤 들여서 쓸까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줄의 넓이 아까 넓혀야 된다는 거 하고 들려쓰기 하고 그다음 맨 끝에 글자 종류 요 순서대로 이제 하면은 그 네 줄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책을 벌써 다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책이 있다 우리가 만들기로 맘먹었어. 크기는 A5지로 할 거야. 그리고 A5지가 있으면 아까 여백 말씀하신 건 요거예요. 종이가 이만한데 여기다가 글자를 이제 본문을 써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요만큼 한다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기존의 출판사들이 제일 많이 북쿠크에서 샘플로 주는 것도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자기들 이리 만들어보고 저리 만들어보고 다 해보니까는 어쨌든 현재로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 정도 주면 독자들이 좋아하더라. 두 번째 자기들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하니까는 돈을 좀 아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기본형으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그 블로그 제가 올려놓은 데다가 거기 이제 다운로드 받아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백지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백지에서 종이 크기를 A5지로 바꾸는 법. 자, 그럼 다들 아래 한글을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 같이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도. 요거와 제가 원래는 아래 한글을 그냥 넣다가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 캡처를 좀 해놓은 거거든요. 글자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아래 한글을 실행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냥 빈 백지를 하나 열어. 요거죠. 그럼 그냥 아래 한글을 실행해서 빈 백지가 딱 나오면 기본형으로 A4지로 그냥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형을 우리는 A5로 할 거니까 이거를 바꿔요. 보통은 바꿀 일이 별로 없죠. 왜냐면 집에 쓰는 프린터에 종이가 A4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출판은 다르니까. 잘 보세요. 실제 단축키로는 키보드에 있는 F7키. 맨 윗줄에 보면 F1부터 있는데 F7키를 쓰면 거기서 종이를 바꾸는 기능인데 이제 혹시 기능을 외우기 좀 쉽게 알려드리면 F7키 바로 나오는 게 쪽에 편집 용지 요걸 연 거예요. 네, 요걸 누른 건데 아까 F7을 누르면 요거가 아니라 쪽 안에 편집 용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F7을 딱 누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A4지라고 써 있죠. 네,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건 A5. 그 위아래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A5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선택하면 그냥 가로를 148, 세로 21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설정하면 지금 네모로 컴퓨터에 이제 차이가 있죠. 컴퓨터는 사실 크기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종이는 작아지니까 작아져도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다시 눌러보면 알다시피 A5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판형을 바꾼 거야. 근데 이런 것은 실제 우리는 요거는 B6로 하긴 했지만 우리가 세로로 더 길게 하고 싶었어요. B6 크기인데 요만큼 B6가 요만하면 요만큼 더 길게 하고 싶었어요.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는 이제 저는 보통 30cm 자 들고 다니면서 교보 가서 이렇게 재보거든요. 가로 딱 재보고 몇 미리, 세로 몇 미리 적어봐.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정의에다 넣고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이거 나는 세로 다 길게 할 거야. 148 아니 155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세로는 똑같이. 가로를 좀 넓적하게 이렇게 써놓고 설정하면 이렇게 하고 이 파일을 인쇄소 갖다 주면은 이제 거기서도 다 하긴 하니까 이 정도 크기로 물론 적어도 주긴 하지만 딱 잘라가지고 해줘요. 왜냐면 출판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A4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쓰는 종이는 이만해요. A4지가 뭐 A4지만하게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여러 개 그려가지고 딱 인쇄한 다음에 큰 거 자르는 기계로 딱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그 사람 사실 신경 안 써요. 근데 왜 A4, 뭐 B4 이런 식으로 말하냐면 한 장 안에 한 페이지를 딱 쓰면 얼마나 아까 이거 다 버리는 거거든 잘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하기 집었을 때 몇 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를 인쇄소는 뭐 수십만 번 하다 보니까 잘 아니까 사원 종이에서 A5, A 시리즈로 이렇게 맞추는 게 종이를 제일 조금 봐. 이 버리는 게 다 이게 자기들 돈 아니고 내 돈이거든. 그러니까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가이드 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에 맞추다 보니까 A5를 많이 쓰는 거고
좀 늘리고 뭐 이런 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사용자 정의에서 바꾸면 됩니다. 박사님, 그 저기 판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얻을 판형보다는 자를 거를 고려해서 했을 때 조금 더 여유를 둬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우리가 A4지 프린트 하는 거랑은 여기 인쇄소는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A4지, 우리가 A4지야. 거기다 그냥 프린트하고 끝인데 이 사람들은 A4지를 안 쓰거든요. 이만한 종이에 A4만하게 프린트를 한 다음에 칼로 진짜 딱 이 과정을 항상 거쳐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인쇄를 특징이 내가 표지를 그렸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네모나게 노란색을 해가지고 보내면 딱 이렇게 노란색 프린트한 다음에 여기를 칼로 딱 잘라주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서는 오차가 안 나는데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올려놓고 칼로 딱 자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그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해도 똑같아. 우리도 A4 100장을 프린트한 다음에 칼로 딱 잘라보세요. 처음에 정확히 한 몇십 장 밑에 쭉 내려가면 살짝 삐뚤어지죠. 이 정도 오차가 나는 거예요. 1mm도 안 나는 게 나지만 나. 그럼 어떻게 되냐? 딱 하고 나면 요 끝에 저 뒤에서 자른 거는 하얀색이 살짝 보여요. 살짝 밀린 거야. 두껍게. 그러면 싫어하죠. 그러니까는 좀 이만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딱 자르면은 살짝 밀려도 흰색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실제 종이로 제작할 때는 뭐 여백 물어본 게 이 종이 바깥에 3mm를 더 칠해 주시면 자를 때 티가 나. 흰색 할 때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대로 해줘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흰색이니까 잘라도 흰색이고. 근데 이렇게 색깔을 우리는 표지는 칠하잖아요. 레이지는 사실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안에 겉에는 특히 색이 있으니까는 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로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 A5를 다시 봐볼게요. A5로 하는데 148이죠. 보통 그 인쇄소에서 원하는 게 2mm 또는 3mm를 더 크게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위로 뭐 3mm, 아래로 3mm, 6mm가 돼서 154가 돼야 되죠.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게 있다. 종이에서 우리는 만들려는 게 전자책이잖아요.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A5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종이로 할 때는 요거를 좌우도 이렇게 이쪽 3mm, 이쪽 3mm 해가지고 6이 늘어난 크기로 만들고 거기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그려놔요. 거기 잘라버려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고 지식적으로 이제 전자책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안 자르니까. 그래서 A5를 그대로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숙제를 내신 분들이 이제 설정 한번 하면 그 종이가 똑같아 보이지만 A5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과제가 이거였죠. 이제 판형 끝. 그 다음에 여백. 이거는 그냥 아까 F7에 가서 A5 누르시면은 요거 작업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글을 원문인데 본문을 쓸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매번 페이지마다 엔터 쳐서 이렇게 조금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에서 그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모든 인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몇 미리 띄고 여기서부터 몇 시작. 밑으로 끝날 때도 여기 파란 줄까지만 가고 더는 무조건 다음 페이지로 넘겨. 그걸 왼쪽도 야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여기서 글자 문장 되지만 여기 되면 싹 줄 바꿔서 여기로 이어져. 그 기능이 F7 안에 같이 있습니다. F7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용기는 여기서 골랐고 여기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근데 여기 맛쪽이라는 게 있죠. 맛쪽은 뭐냐면 종이책을 위한 거예요. 종이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요것대로면 위아래는 정확하죠. 위에 몇 밀리터, 아래 몇 밀리터, 왼쪽에 몇 밀리터, 오른쪽에 몇 밀리터 확실하죠. 여기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여기. 아니, 종이로는 이렇게 헷갈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용어를 좀 정확하게 했습니다. 안쪽, 바깥쪽.
아, 그렇지. 그렇지. 왼쪽으로 쪼으니까 아씨 여기서 또 전화 인쇄소에서 전화기 왼쪽이 그 오른쪽 면에 왼쪽 말하는 거예요. 왼쪽 면에 오른쪽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아, 가운데를 여기 기준으로 여기 안쪽이라고 하면 그럼 안 헷갈리시죠? 이유는 원래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죠. 종이에서는 달라요. 이유는 안쪽하고 여기 제본이라고 했죠. 풀칠하는데 몇 미리 더 먹네요. 보통 5mm 먹어요. 풀칠이.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해놓으면은 나는 똑같이 20, 20 줬는데 풀칠해놓고 보니까 야, 여기 왜 이렇게 바짝 붙었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로 할 때는 맞죠. 그리고 안쪽이라는 데를 5mm를 더 두껍게 줘야 책 읽는 사람이 눈을 보기에 똑같은 겁니다. 풀칠한 데는 붙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게 있다. 근데 우리는 전자책이니까 양쪽이 똑같다. 나중에 종이를 하고 싶으시면 그것만 맞춰서 해도 되고, 두 번째는 뭐 전자책에서도 그냥 맞쪽으로 하고 조금 뭐 약간 움직여도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기본형으로 맞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다들 드렸죠? 이 숫자를 넣으면 돼요. 25, 13, 18, 23, 24 넣어보시죠. 네, 고쳐 쓰는 겁니다. 가려가지고 한번 이게 좀 약간 치고 여기다 그냥 따라서 넣는 겁니다. 위 머리 쪽 합쳐서 25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15, 10 넣어도 뭐 25고 25, 0 넣어도 뭐 25고 네, 이쪽에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왼쪽 23, 오른쪽 23 하라고 했죠. 23 이렇게 입력합니다. 23 아래쪽은 13, 18 하라고 했어요. 딱 그대로 칸이 있죠. 13 위에다 쓰고 밑에 18이라고 쓰면 실제로는 합쳐서 위는 25를 띄게 된 거고 위는 합치면은 13, 18이니까 31mm를 책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평소에는 모르다가 이제 저기서 상식적으로 보면 왼쪽 오른쪽 똑같이 띄고 위아래 똑같이 띄면 얼마나 균형 맞고 좋아요. 그런데 실제 책을 다 보면 밑이 다 넓어. 왜 그럴까? 사람이 책을 한가운데에 눈높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책을 만들어 보니까 책을 읽을 때 눈을 가운데가 여기다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더 넓게 해야 사람 눈에 이게 한가운데. 야, 이거 어떻게 알았대? 200년간 책을 만들다 보니까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밑을 좀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위에 제가 25 넣을 때는 뭐 25, 0 넣어도 되고 15, 10 넣어도 되고 뭐 상관없다는데 왜 밑에는 쪼개서 넣습니까? 이유는 쪽번호 때문입니다. 네, 쪽번호. 이만큼인데 쪽번호를 요 바닥에 붙일지 여기 올릴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18mm 요 마지막 쪽번호의 요 밑부분이 18mm 밑에서부터 띄어가지고 나와. 하여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설정하면 오늘 수업을 추가해서 수업을 했는데 환영만 해야 되는데 내지 여배까지 가버렸네. 그러니까 똑똑해서 자, 그래서 판형 만들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처음에 판형 만들고 대회 이제 여백 만들고 그 다음에 문단의 뭐 폭이나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나면은 이제 내지가 끝나는 거거든요. 벌써 너무 많이 오버해서 갈까요? 자, 그러면 숙제 한번 해볼까요? 자, 판형 만들기 진짜 실수 문제 이건 제가 보여드리면서 같이 입력해봤지만 자, 퀴즈 김서울의 시집 바뀌었습니다. 일부러 문제라서 제가 바꿨습니다. 이게 에세이 아닙니다. 시집을 내려고 한다. 판형과 여백을 설계하시오. 이렇게 판형을 뭘로 하면 좋을까? 요 중에 고르는데 당연히 이제 시집하면 이게 좋다라고 추천을 이제 골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자 세부적인 숫자를 드릴게요. 요 숫자를 입력해 보십시오. 시집에는 요겁니다. 네, 종이 이제 판형 종이를 바꾸시고 네, 숫자까지 막 넣어야 되는 거죠.
F7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F7으로 종이 크기인데 자유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일부러 정답 다 주면은 문제를 풀면 안 되잖아요. 안 들어있죠. 그럴 때는 사용자를 써야겠죠. 사용자 종이로. 그렇죠. 왜냐면 일부러 그래서 여기 다 써드렸습니다. 꼬리말은 쪽수를 넣는 거를 알겠는데 네. 머리말에는 주로 어떤 걸 넣습니까? 우리가 꼬리말 페이지 때문에 꼬리말은 필수로 쓰지만 어떤 책은 머리에도 넣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넣고 싶고 설계를 하고 싶으면 그것도 이제 설계를 좀 해야겠죠. 거의 쓰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써서 그렇지. 계속 하시면서.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없네요. 그 마라또 한번 왼쪽 저거 그책 한번 볼까요? 그 가족에서 학교에서 막 거기에서 거기 책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에 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가족에서 학교 그 책이 잘 안 되지? 그 책. 여기 지금 위에는 뭐 없어요. 근데 하여튼 위도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다른 게 없는데요? 뭐 극한이 없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프로페셔널 셰프하는 책좀 네. 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 뭐에 몇개? 위는 뭐 사실 꾸미는 경우가 참 드문데. 아니 이거 멀리는 보이고 좀 이거를 더 어느 정도 했을까요? 이건 그냥 종이 크기가 어떻게 접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제일 높은 게 A1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종이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지 공장에서 안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면 되겠지만 이유는 왜냐면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돈 진짜 많이 주면 내가 따로 한뭐 100억 받고 한 장 만들어 줄게 뭐 이럴지 몰라도 공장을 세워야 되니까 자기 그 롤러 기계에서는 이게 최대인 거죠. 그리고 표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제주회사는 요것만 만들어. 그러면 알아서 이제 그 종이 이제 업체들이 야, 나는 내 거래처는 이제 반 잘라서 나는 탁탁 모아가지고 팔 거야. 그럼 그렇게 파는 거고 이렇게 파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우리가 문방구에서 파는 게 A4, A5, A6는 그 주면 문방구에서 사죠. 문방구에서 또 그냥 이걸 사다가 잘라 파는 겁니다. 그냥 아무 처음부터 이거 만드는 그 제지 회사는 없어요. 무조건 이 큰 걸 만들고 뭐 알아서 잘라서 파세요. 인쇄소는 뭐 아까지 뭐책 그냥 10만 권 찍어줘. 그러면 요거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일 큰 거 사와. 최대한 쑤셔. 그 다음에 잘라서 하고. 우리는 뭐 500권만. 그러면 이거 너무 큰데 요걸로 사서 딱딱딱딱 맞춰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크기가 그 프린터도 보면은 왜 우리가 A4지로 아래양을 맞춰야 되느냐. 프린터기에 A4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작은 거는 들어가. A3 비싼 프린터다. 여기 인쇄소 똑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 들어가는 종이 그냥 2배가 아니에요. 10배로 비싸집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니까 우리가 쓰는 인쇄기는 크게 2개인데 옵셋 인쇄를 하거나 대량 생산할 때 되게 쌉니다. 디지털 인쇄라고 해서 한 장씩 찍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유명한 게 현재 전 세계에서 인디고라고 하는데 인디스에서 가면은 100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인디고로 한 장씩 10만 장 페이지 프린트해서 제본해서 책 만드는 거거든요. 그 책 그 기계 한 대가 20억 원이에요. 근데 그게 싸구려요. 그 동네에서는. 옵셋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라는 거. 그러면은 인디고에서는 자를 필요가 없겠네요. 그 여백 기 혹시. 그러니까 인디고는 이런 식으로 A3G나 뭐 A2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낱장으로 나온다 그러셨죠? 근데 이런 그럼 안 잘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4지 크기로 한 장씩 읽는다는 게 없어. 이게 이 A4지를 몇 장 넣은 거를 한 장을 뽑는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한 장씩 하면 자기들이 인건비랑 정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A4만한 크기를 내장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뭐 최소한 4장이고 8장 그러니까 가끔 배수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4장, 8장, 16장 이런 게 여기다가 끼워 넣을 때 여기다가 4장 넣어가지고 찍는 것보다는 여기에 8장을 써서 찍는 게 자기들이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계를 갖다 넣을수록 자기는 더 싸게 많이 마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고 디지털 인쇄에서도 여백은 벗어 그렇죠. 본다는 거. 근데 걔네들도 이제 한 장씩 찍는 경우는 없다. 인디고지만 이렇게 하고 잘라서 만든다.